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안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이 세계 최초인 기술, 전 세계가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SMR이라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여기에서 강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의 기업이 중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로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SML이 뭐냐 하면요, 빌 게이츠가 주목했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원자로 그리고 증기 발생기 그리고 냉각제 펌프라든가 그리고 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용기 안에 일체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이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방사능 위험만 줄어든다라면 가장 친환경적인 그리고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 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급 이하 정도를 이제 소형 원전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대형 원전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고 이런 모듈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붙여서 용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원전을 짓다 보면 한 기 짓는데 거기에서 시멘트 바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지어서 그런 부속품들을 한 곳에 넣어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모듈형 원자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우리 이제 이런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듈이 있으면 그걸 붙여넣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SMR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것도 소형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수소 생산에도 접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참 여러 가지로 활용망도 높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여기에서 가장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형 원전과 비교해 보시면 대형 원전은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용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원전의 힘이 센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하고 그리고 일반 디젤 잠수함의 어떤 비교를 보시게 되면요. 시속 자체가 자망 속도가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시속 한 37km에서 47km까지 나오는 걸 나오고요.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게 한 6개월 정도. 디젤은 최대 2주입니다. 그만큼 많이 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도 보충이 필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산소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력만 없다라면 가장 우리가 좋은 그런 에너지 발전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제시장 보시면 한 100조 원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의 장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방사능 누출 위험이 굉장히 작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소형 원자로 모듈을 하나의 이제 수영장 같은 그런 물탱크 안에다가 다 넣어서 잠기게해서 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확률이 일반 원전에 비해서 1000분의 1까지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원천적으로 그런 방사능 위험을 차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 자체가 제한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 보게 되면 우리 울산, 울진 많이 있죠. 바다 앞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는 대륙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원전 사고의 절반 정도가 이제 사람의 실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도
약간 사람의 실수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진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제 유실 사고를 원천 제거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공기 냉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안정성 부분에서도 뛰어난 그런 이제 꿈의 원전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건설 비용도 최대 5분의 1까지 일반 우리 원전 하나 짓는데 한 5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한 1조 원 정도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기간 같은 경우도 대략 25% 정도까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들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나라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해수 담수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에너지도 발전하면서 물을 증발시키고 그 증발로서 해수 담수화를 만드는 기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하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좀 발전 용량은 소형 모듈 원전이 좀 작습니다만은 여러 개 이어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건설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핵 연료 교체 주기도 10년, 20년으로 크게 길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각 방식 자체가 이제 자연 냉각이냐, 강제 냉각이냐, 요게 아주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성 부분을 보시면 왜 안전하냐고 보시면 전원 공급 없이, 그러니까 핵 연료가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했을 때 그게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냉각을 못 시키게 되면 전원이 끊기게 되면 멜다운이라 그래서요 녹아내리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일본 원전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고였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력의 힘으로 냉각수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뒷 배경을 통해서 참고 그림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70여 개 종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먼저 했죠. 바로 스마트 원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0개국 중에서 23개국 정도가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34년 만에 원전 재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SMR에 향후 32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0기의 원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확대로 지금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국가들도 역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전기차도 확대해야 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가지고 이 모든 에너지원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좀 더 안전한 그런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혁신형 SMR 이걸 개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수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원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부분이고요. 세계 최초로 수출했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원전도 하나의 이제 소형 원전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좀 중동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앞서 나간다라면 우리나라의 원전, 스마트 원전, 소형 원전 기술이 다시 한번 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주식시장은 여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전에 12억 달러 정도 규모,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규모의 기자재를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누스케일 파워 이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었고요. 원자로 모듈의 핵심 설비,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두바이 지역의 해수 담수화로 유명해졌던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26년을 목표로 지금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업체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 원전도 할 수 있고 해수 담수화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향후 몇 년을 지켜본다라면 정말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약간 좀 그 우주선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조감도 같은 건데 두산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 SMR 그 모듈형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과는 완전 다르죠. 지금의 어떤 스마트 원자력 발전소는 큰 기둥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이렇게 밑에 땅을 파서 물을 넣고 거기에 소형 원전을 붙여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만화 있죠. 메컨더 V라는 만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는데요. 메컨더 V 보면은 가사가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라고. 그만큼 이제 이 소형 원전이 되게 되면 향후에 우주선, 선박 뭐 이런 부분에도 기술만 발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그리고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그리고 BHI라든가 한신기계, 그리고 우진이라든가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되신다라면 저는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사업 모으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돈말TV가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 돈마니님들, 저는 이제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돈 많이 버시라고 돈마니님들이라고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마니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공부 많이 하시고 돈 버는 그런 투자 습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